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솔회 그 인터뷰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신 분들하고는 거의 한 세대 이상의 연령차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주 특별한 분인데 현재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성연 학우를 모셨습니다. 예, 조성연 학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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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창의기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조성현입니다. 저는 지금 한글물결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글물결은 연세대학교 한글운동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라는 단어를 보급하기도 하였고 학교 내에 있는 여러 음식점, 매점 등의 이름을 장명하기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 있는 스파게티 음식점은 고르쌤이라는 이름으로, 분식 등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은 만나쌤이라는 이름으로, 매점 이름은 하얀쌤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장명하였습니다. 또 매 한글날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위탁번 동아리 활동을 하셨던 모든 선배님들끼리 함께 모여 홈커밍 데이를 갔는데 그날은 막 7위 학번 선배님 등 정말 높은 학번 선배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다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동아리 내에서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총무? 그러나 이제 총무라고 안 하고 그 동아리에 또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총무를 살림빛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직책도 다 그냥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회장은 으뜸빛, 부회장은 버금빛. 네, 그리고 회원들은 모람이라고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직책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한글 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 이름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물결이 항상 변화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한글이 단지 멈춰 있고 항상 변화하는 존재고 그다음에 어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정해진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 더 그 동아리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다른 타 대학에도 이런 유사 동아리나 그런 활동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조금 잠깐 소개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다른 학교들에도 한글운동 동아리가 많아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좀 활동들이 뜸해지면서 연합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자기소개할 때 창의기술경영학과라고 했는데 그 한글 물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특히 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지 국어를 그냥 읽고 소설을 읽고 쓰고 이런 것도 좋아했지만 순우리말처럼 예쁜 말도 있고 그다음에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원리가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한글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 들어왔더니 한글물결이라는 한글 동아리가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를 가면 그 문과대학이 들어있는 건물이 이제 외솔관인데요. 그 이제 한글 물결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조성연 학우의 입장에서라면 근데 과연 연세대학을 다니고 있는 현재 대학생들이 그 이 외솔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친숙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솔 선생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학관 이름이 외솔관이다 보니 외솔이란 이름엔 굉장히 친숙해서 제가 이번에도 외솔의 유튜브를 준비한다고 했더니 애들이 바로 그 문과대학 외솔관 외솔이냐고 하면서 어느 정도 친숙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학교 내에 흉상도 있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는 그 외솔 선생의 업적 같은 것이 적혀 있는 공간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바로 생각합니다. 그 조금만의 관심을 위해서 네. 그 동아리가 동아리 활동 중에서 그런 그 홍보를 위한 어떤 특별한 활동 같은 것도 하는 게 있는가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해볼 만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희 전문 학교에서 그 외솔 선생님께서 이제 교편도 잡으셨고 부총장까지도 지내셨는데 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외솔 선생과 연세대학교에서의 그 어떤 일화, 우리가 잘 모르는 일화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런 한글 물결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남다르게 느끼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의 그 일원으로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 듣고 싶어요. 외솔 선생님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실천을 통해 한글 운동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남아있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저희 학교에 내 연세춘추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연세춘추 신문에서 외솔 선생님이 예전에 쓰셨던 글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다른 학교 학생들분이 보셔도 좋은 글들이지만 연세춘추 안에 담긴 글을 제가 보다 보니 더 자부심도 느껴지고 더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연세춘추에 실렸던 외솔 선생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글들이 그렇게 와닿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특별히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글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솔 선생님의 마지막 글이라고 해서 더 인상 깊었던 글인데요. 한글 전용에 과연 무슨 부작용이 있나? 과연 아무리 과장해도 별일 없음이 밝혀졌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네, 제목이 되게 긴데 네. 제목이에요. 숨지기 15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탈고를 하신 글인데 이렇게 마지막을 쓰신 글조차 한글에 관한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위해 살다가 외솔 선생님의 77년 인생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히 뭐 살수차 대신 물 뿌리는 차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중국식 성 대신 국내 성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셨는데 현재 사람들도 생각하기 힘든 주장이기도 했고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김, 최안 이런 식으로 중국식 성을 사용할 게 아니라 원성, 김해, 소별, 진주 이런 식으로 한국식 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예전에 쓴 글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아닌 글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내가 좀 생각해서 좀 다 한글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을 동아리원들이랑 나누면서 서로 이런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15시간 전에 이런 아주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탈고를 하시면서 한글 사랑의 77년의 생을 마감하시게 됐다라는 그 부분이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울먹거려지는 정도의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외솔 선생님께서는 정말 뭐 한글을 전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 투쟁의 역사, 그 활동가로서 아주 그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사셨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또 소개하고 싶은 어떤 글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을 위한 순환과 투쟁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렇게 순환과 투쟁을 겪으시면서도 얼마나 모두를 위한 한글을 위해 노력하셨는지가 특히 돋보이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글도 역시 연세춘추에 실린 글인가요? 아니요, 이건 다른 글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만드실 때 왜 지도층의 70명으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때 이제 한글만 쓰기 그걸로 교과서를 꾸미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단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교과서로도 한글 첫걸음이라는 걸 만드셨는데요. 이게 자유국민교육의 첫째 교재로서 수백만 부를 찍어내서 어린이 할 것 없이 널리 사용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쓰느라 잃어버렸던 어미말 한글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신 부분을 보면서 한글이 단지 뭐 학문으로서만의 한글, 누군가의 뭐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이 가르치는 그런 한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한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외솔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그런 어떤 한글말 사용의 중요성과 관련돼서 꼭 이 글말은 좀 한번 꼭 소개를 하고 싶다. 여기 이런 글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다. 혹시 그런 글이 있으면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지요? 한글과 나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되게 외솔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한글말 사용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는 글입니다. 그 글을 보면 한글만 쓰기는 우리 결의 지적, 문화적 향상,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스러운 중대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글말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의 지적, 문화적 향상, 뭐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지적 수준에 이르고 또 그 지적 수준으로 문화적 향상을 거를 이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경제적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런 부분은 언뜻 생각하면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한글이 경제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한글이 사용을 통해서 문맹률이 급격하게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농업에 주로 종사하던 분들이 좀 더 사무 업무라든지 고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GDP가 상승할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맹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 투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경제적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함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해석도 너무 멋지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국어를 정화한다라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요? 지금도 한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도 뭐 외국어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말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건 국어의 정화와 우리의 태도라는 글에 나오는 말인데, 말 쓰는 사람의 말을 만든다. 남의 나라 말을 섞어 쓰지 말자. 품위가 있는 말로 가려 쓰자. 말씨를 다듬어 쓰자. 이걸 보면서 저희의 전체적인 언어 생활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비속어랑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비속어가 뜻을 알고 보면 되게 사용하기 좀 꺼려질 정도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 또 말이 뭐 자신을 만든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할 때 외철 선생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좀 더 품위 있는, 좀 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연세춘추에 실렸던 글을 소개를 했는데, 외솔 선생님께서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실제 교편을 잡으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신 그런 이제 경력도 갖고 계시고, 또 그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이론가로서 지식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하고 실천하셨던 분인데, 그런 교편을 잡으셨던 그 외솔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떤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가르침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외솔 선생님 생각하면은 한글 사용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자라는 글이었는데, 그 글을 보면 우리 결의 장래를 메고 나아갈 젊은 학도 여러분,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주시오. 바꿔 말하면 순진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좀 되어주시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은 사람은 자기 타산에 빠르게 되니까 나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의 안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아니면 뭐 적어도 우리 공동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약삭빠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좀 어리석은 순진한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남기신 건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011년도 스티븐 잡스의 그 스탠포드 졸업 연설의 마지막 스테이 플릿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데, 뭐 시대는 다르고 또 동서양의 어떤 문화도 다른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그런 가르침은 같은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인터뷰를 이제 끝낼 시점인데,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무슨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갈수록 한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저희 한글 물결 동아리도 그렇고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 운동이라고 하면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기도 하고 되게 막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되게 흥미로운 부분도 많으니까 앞으로 다들 한글뿐만 아니라 한글 물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동아리를 같이 하는 모람? 네. 굉장히 많이 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훨씬 더 활력을 가지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조성연 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